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랜선진료소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박인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랜선진료소 벌써 세 번째 얼굴을 비추는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한국신장암환의회 대표 백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백 대표님, 오늘 바쁘신 두 분을 제가 같이 섭외한 이유 알고 계시죠? 네,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은 IKCC에서 정한 세계 신장암의 날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관련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캠페인 주제는 We Talking About Treatment Option이라고 해서 신장암 치료 환경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가 신장암 환자들이 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인데요. 교수님 어떠세요? 질문이 많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 만났을 때 어떤 환자에게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질문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요. 의료진하고 의사소통이 좀 잘 되고 의사의 말을 좀 신뢰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제가 설명해 줬을 때 잘 이해하고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은 질문을 매번 반복한다거나 뭐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힘들죠. 힘들고 반대로 이제 질문이 없는데 또 되게 이해도가 깊은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또 질문이 없는 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이 많으냐 적으냐보다는 의료진하고 소통을 어떻게 요령 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흡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의료진과 뭔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치료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뭐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옵션도 생겼고 또 지금은 이제 환자의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또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의료진과 함께 좀 고민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옵션이 되게 여러 개가 늘어났는데 우스갯소리로 신장암은 환자보다 약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주 큰 규모 병원이 아니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약제 옵션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그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환자 중심 의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의사가 일방적으로 뭐 치료를 정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논해가지고 정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병, 그다음에 받는 치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사실은 당연히. 아무래도 그냥 모르고 일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왜 이 약을 쓰는지 알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관리가 훨씬 잘 됩니다. 관리가 잘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다음에 불안감도 좀 많이 줄죠. 이런 부작용이 나왔는데 이게 병이 나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약제 때문이라거나 이걸 어떻게 조절하면 또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세계 신장암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의료진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준비를 하셨죠? 네. 네.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세계 신장암의 날을 맞이하여 판넬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은 무엇이고 그 치료의 유익성과 위해성, 그러니까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저한테 질문하실 때 보면 뭐 엉뚱하게 다른 암의 치료법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는 1차 치료인데 본인은 뭐 3차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걸 받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황을 잘 알아서 그때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나 부작용은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를
우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의사도 그렇고 뭐 환우분이나 보호자분들 모두 다 병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큰 희망을 가졌다가 나중에 절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치료가 꽤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애초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부작용 면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새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 생활에는 잘 안 맞는 부작용도 있어요. 설사가 되게 흔한 약도 있다든지, 네. 손발이 좀 아픈 약들이 있다든지 이런 거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수족 증후군이 있는 약을 안 쓰는 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직업이 운전하는 건데 설사가 자꾸 나는 약을 쓰면 좀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힘드시죠? 네. 어떤 부작용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알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직업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부작용이 어떤 거인가를 예측해보고 약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의료진과 상의가 가능하다 이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꼭 해야 될 질문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치료법이 저한테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영향을 줄까요?입니다. 뭐 그렇죠. 가령 뭐 여행을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냐거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주사약을 따박따박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여행 갈 수 있냐 이런 질문 그런 질문을 하시기도 많이 하실 것 하고 같아요. 앞에 부작용하고는 약간 다르죠. 부작용은 그렇죠. 이제 내가 네. 겪을 수 있는 어떤 일인 거고 이거는 현재 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네. 그리고 가족들이나 뭐 주위 사람들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거니까 이 약을 이 치료를 받음으로써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은 좋죠. 네. 네. 이건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많이 치료를 해보셨습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건데 교수님 저 이거 맞아도 괜찮을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저런 질문을 대놓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나라 정서랑은 안 맞다고 맞죠?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요. 네. 저게 이제 말만 약간 부드럽게 하면 사실 의사들도 자기가 드물게 본 질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국제 진료 지침 이런 데서도 특정한 희귀암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몇 명 이상 진료를 보는 빅 센터,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보내라라는 지침이 있어요. 네. 가령 뭐 식도암이라든지 아니면 고환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드물기 때문에 네. 그런 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센터가 있어요. 네. 그런 데로 보내는 게 맞는 거고 신장암 같은 경우도 우선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원발암이 엄청 큰데 혈관을 파고 들어가지고 수술이 되게 난이도가 높을 때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수술 되게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이제 큰 병원에서 혈관외과나 흉부외과랑 비뇨의학과 함께 협업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치료적인 면에서도 항암제가 어떤 특정한 약제 조합이 있을 때 그걸 잘 써보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의사들이 대처하는 게 좀 달라요. 부작용을 인지하는 것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 이렇게 의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서도 의사가 관계를 이제 잘 쌓았을 때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다른 병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는 제가 잘 모르는 질환이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이 계시면 제가 의뢰를 드렸어요. 사실은 먼저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근데 네. 이제 되게 흔한 질환인데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그러진 그렇죠.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어떤 의료진이 그 얼마나 많이 치료를 해봤냐고 사실 저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실은 저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항암제라는 게 치료를 해봐야지만 효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환자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환자는 또 효과가 그럴 수 나쁘거든요. 있죠. 그래서 저 약이, 저 치료가 나한테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어떤
반문하는 네, 이런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참 그 TV나 어떤 신문에 나오는 명의들 있잖아요. 네. 뭐 몇 명 봤다 이런 게 약간 이런 거랑 와닿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희귀한 질환일 때 그 질환을 전문적으로 봤냐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냥 환자 숫자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마치 가령 이제 군대에 있는 그 취사병이 그러면 가장 식사를 잘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막 수백 명 식사를 만들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죠. 그죠? 네, 네, 근데 네. 호텔에 있는 어떤 고급 식당의 셰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몇 명치만 만드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수를 많이 봤다고 치료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적게 보더라도 깊게 보는 게 맞는데요. 되게 드문 질환이라거나 상황이 드물면은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질문인 건 맞고 네. 되게 흔하게 보는 경우인데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은 요거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